괜찮아? 자, 세 개의 기후는 뭐와 뭐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한다? 기온? 강수야. 자, 근데 왜 기온과 강수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하느냐? 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 KOFFEN이야.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아? 참고로 O도 보면은 O 위에 봐봐. 점 두 개 내가 찍어놨지. 독일어. 내가 귀여워 보이려고 찍은 거 아니야. 이거 독일어야. 음라우트. 발음은 오의 발음이 나.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 보면 외지? 외진. 뭐 그런 거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잠깐만. 근데 아니 나중에 이야기해야 돼. 야, 이 사람 이름을 말하면 누구냐? 펜이라는 사람이야. 펜. 사람 이름이 전혀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실제 기후를 구분을 하냐면, 자,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 식생이라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해. 식생. 자, 그럼 저기에 있는 식생의 의미가 뭐냐?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식자 하면 우리가 보통 먹을 거 생각하는데, 저기에서의 식자는 뿌리 내린 식 혹은 심을 식자거든. 똑같은 식자야. 뿌리 내린다 혹은 심는다. 우리 식목일 할 때 그 식자랑 똑같거든. 나무 심는 날이잖아, 식목일이. 자, 그럼 저기 식자는 뿌리 내린 거야. 사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뿌리 내리고 사는 친구야. 뿌리 내리고 살았다는 소리는 땅에 뿌리 내린 거겠지?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나무. 그렇지. 나무. 나무 밑에 자라는 친구들. 잡초. 풀 같은 친구들. 풀과 나무야. 근데 참고로 이 쾌펜이라는 사람은 풀과 나무 중에 누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냐면 나무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무. 자, 근데 왜 그 나무가 저 기온과 강수의 특성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뿌리 내리고 산다고 했어. 뿌리 내리고. 너희들이 나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자, 주문을 걸어봐. 주문을 걸어. 나는 뭐다? 난 나무다. 난 나무다. 자, 근데 하필 너희들이 나무인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럼 너희 곧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말라 죽을 수 있겠지.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저수지가 있어. 못 가. 못 가요. 그냥 죽어야 돼. 자, 너희들이 계속 나무야. 비는 왔어. 한번 내렸어. 살만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해가 허블나게 찌면서 뜨거워져. 20도, 30도, 40도 올라가.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거야. 저기 가니까 조금 시원해 보이는 데가 있어. 못 가. 못 가요. 식생은, 나무는, 풀은 자기가 한번 뿌리 내리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워. 스스로 이동 못해. 그러니까 그 자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온하고 강수의 특징을 많이 받는 게 식생인 거야. 그래서 그 식생을 바탕으로 기후를 구분을 하는 거고. 이해되나요? 자, 식생을 바탕으로 기후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과 강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어떻게 분포한다고 되어 있냐?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순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아래쪽에 있는 요 지도의 모습인 거야. 자, 이 지도의 모습에 보면은 다양한 기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지도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 잘 봐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지도가 시험에 자주 나올 거니까. 중간고사에 나올 거니까. 생각을 해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도는 칼라야. 시험에는 흑백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면으로 색이 칠해져 있잖아. 면으로. 그런데 시험에는 이렇게 면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거기에 빨간색 점 찍어진 것처럼 점으로 시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충 점 찍어진 곳이 무슨 기후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점 찍어졌지만 선생님이 다른 데다 점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에다 점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 점을 찍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점을 찍는 건 내 맘이니까. 그리고 저기에다가 뭐 기억, 리을,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놓고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지도를 잘 봐줘야 돼. 알겠어? 네. 알겠어? 네. 자, 그 상태에서
적도에서부터 극지방으로 가면서 다양한 기후가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자,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칠판을 보시면 지구, 동그란 지구를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건 다들 알고 있지. 네. 하지만 그것까지도 난 표현을 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의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순수히 지구가 딱 있다. 자, 그리고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 혹시 위도의 정의를 하시는 분 계실까요? 위도란 무엇인가? 위도냐 적도를 기준으로 가로선. 그렇지. 적도는 뭔데? 적도는 그 위도가 중에서? 0도. 위도 0도. 위도 0도가 뭔데? 위도 0도요? 태양 직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위도야, 실제로. 참고로 위도는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중심, 한 목판 핵, 지구의 중심과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고 하는 거야. 지구의 중심과 이루는 각도야. 근데 그 중심을 선을 그었을 때 이제 지구에서 가장 긴 선, 가로선 중에 가장 긴 선, 그것이 이제 지구의 중심 들어가고, 또 세로로 가장 긴 선, 뭐 어디든 다 똑같이 길겠지만 또 중심이 되는 선이 있지. 참고로 그게 이제 경도, 영도선이 되는 거고, 그건 나중에 일이고, 얘네가 두 개가 교차하는데 그 교차하는 지구의 중심 하고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적도, 위도, 영도는 각이 0도란 소리야. 0도라는 거야. 이 0도인 지역을 다 연결해서 선을 그으면 그게 위선, 영선이 되는 거야. 위선. 위도 0도선이 되는 거야. 위도 0도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 적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참고로 이 각도는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몇 도까지 이루어지냐면 90도까지. 그래서 북쪽으로 90도, 북극, 남쪽으로 90도, 남극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숫자는 0에서부터 90까지만 있어. 위도는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도 상관없어. 참고로 숫자 0 근처인 지역을 숫자가 적으니까 저위도, 낮으니까. 90도 근처인 지역을 숫자가 크니까 고위도라고 표현을 하고, 가운데 지역을 중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를 크게 나누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참고로 0에서 90을 3개로 나눴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은 30, 60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0에서 30도까지를 저위도, 30에서 60도까지를 중위도, 60에서 90도까지를 고위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이 기준으로 둔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중위도에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서 햇빛이 들어갈 거야. 그럼 저위도에 해당하는 특히 적도 지역, 햇빛이 들어옵니다.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겠지. 맞나요? 자, 극지방. 태양에서 들어오는데, 햇빛이 들어오는데 완전 비스듬하게 들어오지. 혹시 어디 캠핑 같은 데 가서 불장난 하는 데 가가지고 따뜻한 불을 쬐본 적 있을까? 바로 받아들이는 지역은 따뜻하지만 비스듬하게 받아들이는 양쪽 팔 옆은 어때? 그렇게 뜨겁진 않지. 뒤에는 불빛을 안 받아들이니까 따뜻하지가 않아. 추워. 그러니까 내가 꼬치구이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해? 불 주위를 한 바퀴 돌지? 그러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잖아. 이해되지? 자, 적도 근처는 태양 에너지를 직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지역이야. 뜨거워. 그래서 열대기후가 나타나. 적도 지방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겠지. 태양 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져. 그래서 열대 다음에 점점 추워지는 게 온대, 냉대, 한대 순으로 나타나는 거야. 순서대로. 여기 보시면 적도 근처에 열대기후,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온대기후, 그리고 냉대기후, 한대기후 순으로 나타나.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건조가 들어갔지. 중간에 건조가 들어갔지. 이 건조 들어간 거 설명 간단하게만 할게. 역시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그런갑다 뭐 하고 넘어가야더라. 자,
적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은 만큼 뜨거워지겠지. 자,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 자, 그럼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적도 근처에 서 있어. 하필이면 적도 근처에 서 있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가니까 어디로 가면 돼? 하늘로 올라가면 되겠지. 자, 뜨거워진 공기 하늘로 올라갑니다. 상승기류. 맞죠?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 돼. 머리 위로 하늘로 올라갔지? 자, 하늘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점 따뜻해질까 차가워질까? 차가워져. 추워지니까 올라간 수증기는 응결해가지고 구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는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 만들어지고 뭐 많이 내리는 거야? 비 많이 내리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간 공기 하늘을 뚫고 태양까지 갈 수는 없어. 참고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럼 반대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겠지. 이런 현상을 열의 이동에서는 대류라고 표현을 하잖아.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곳은 대기권 안에서야. 그럼 대기권 안에서 올라간 공기는 대기권 밖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퍼집니다. 왜 퍼지느냐? 차가워졌으니까 무거워질 거 아니야.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서 계속 뭐 하고 있어? 올려보내고 있잖아. 밑에서 계속 올려보내. 뜨거운 공기가 계속 올려보내. 그러니까 올라간 공기는 더 뚫고 가지 못하고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돼. 어떻게? 양쪽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돼. 퍼져나가고 나서 차가워진 공기는 점점 이제 밑으로 가라앉을 거야. 차가워진 공기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야.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야. 자,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상승하는 공기. 아까 구름 만든다고 했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공기는 하강하는 공기. 애는 구름을 안 만들어. 하강하는 공기 위에서 공기가 눌러. 이런 공기가 누르는 지역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기압이라고 표현을 해. 고기압은 오늘과 같이 날씨가 맑은 날이야. 날씨가 맑은 날이 고기압이야. 참고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곳은 저기야. 날씨가 흐린 날. 자, 그럼 생각해봐. 내려온다.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근데 애가 1년 365일 연중 하강 기류야. 연중 고기압이야. 계속 고기압이야. 그럼 계속 맑은 날이야. 계속 맑은 날이라는 건 뭐가 안 내린다? 비가 안 내려. 하늘에 구름이 없어. 햇빛이 많이 들어와. 그럼 이 지역은 그나마 있는 수증기가 다 어떻게 될까? 증발. 날아가 버려.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그러니까 열대하고 온대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 건전한 친구가 들어가. 여기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곳이 딱 저 즈음이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위도를 말하면 위도 20에서 30도 부근이야.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봤었을 때 여기 보시면 북해기선, 남해기선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야. 이 북해기선, 남해기선이 몇 도냐면 23.5도 이 지역이야. 23.5도. 그러면 저 북해기선, 남해기선 위아래 지역이 연중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선 라인이 있는데 지역에 보니까 무슨 기후가 발달하고 있어? 건조 기후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내용이야, 그냥. 자, 그럼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결과 적도에서부터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순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자, 이 아이들을 쾌펜이라는 사람이 옆에다가 알파벳을 하나씩 붙여줘. 알파벳을 하나 붙여주는데 열대기후 옆에다가 뭘 붙이냐면 A를 붙여. 적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위로 올라올수록 A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다음에 B. 그렇지. 건조가 B. 그럼 온대가 C. 냉대가 D. 한대가 E. 이렇게 붙여줘.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고산기후는 이 쾌펜이라는 학자 다음에 이제 후대 학자 중에 트레워다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제 하일랜드라고 해가지고 높은 지역의 땅, 고산기후라는 그걸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우리는 배우지 않을 거고 저 5가지만 배울 겁니다. 우선 첫 번째 A기후입니다. 자, A기후는 열대기후입니다. 자, 열대기후의 특징입니다. 특징. 얘들아,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꼭 적어놔. 꼭 적어놓고 나중에 시험 나올 때 잘 활용해야 돼. 얘네들이 보기가 되는 거야. 자, A기후, 열대기후입니다.
느낌상 열이야, 뜨거운 거야. 그러면 기후는 기온하고 강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판다고 했어. 그럼 열대기후니까 기온의 영향을 받았을까, 강수의 영향을 받았을까? 기온이지. 자, 기온은 기온인데 어떤 기온이냐? 최한월 평균 기온이야. 최한월 평균 기온. 자, 기온은 기온인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야. 자, 최한월입니다. 가장 추운 달입니다. 자, 가장 한 추운 월 달.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6 나올 정도로 더운 겁니다. 여러분 숫자로 6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죠? 그래서 18도 이상. 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야, 그럼 18도 정도면 어느 정도냐? 얘들아, 오늘이 3월 21일이야. 오늘 아침 최저기온 광주 1도 2도. 실제 아침에 내가 뉴스 일기예보 들으면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이 영하 0. 몇 도, 영하였어. 오늘 서울은 영하로 시작했었어. 광주는 2도인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우리 광주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냐면 1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어. 그럼 평균 기온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가장 따뜻할 때랑 가장 추울 때를 더해. 얘들아, 너희들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낮에가 15도래. 아침이 1도라고 하자. 그럼 1 더하기 15는? 16. 나누기 2는? 그러면 이게 오늘의 평균 기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 이 평균 기온을 더하면 3월 전체 평균 기온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3월 달은 평균 기온이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10도 근처야.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자, 3월이 10도 근처인데 여기는 A기후, 열대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어가야 되거든. 대략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5월 달 넘어갈 정도야. 자, 너희들 기억에 5월 한번 생각해봐. 5월 어때? 반팔을 입기 시작합니다. 반팔을 입기 시작한다는 소리는 더울 때야, 추울 때야? 더운 거야. 이제 적당한데 밖에서 좀 놀다 보면 더워지는 거지. 근데 열대기후는 그게 가장 추울 때인 거야. 그게 가장 추울 때인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5월에서 6월달 넘어가면 18도가 넘어가거든. 그랬다는 거는 열대기후는 1년 내내 무슨 계절만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열대기후가 더운 거야. 이해된가? 자, 그럼 열대기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연중. 1년 내내 연중. 따뜻하다, 춥다. 따뜻해, 고온이 되는 거야. 연중, 고온, 다습이 되는 거야. 연중, 고온, 다습이야. 왜 다습은 다습이 나오냐? 아까 이야기했잖아.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상승. 무엇을 만들고? 구름 만들고. 뭘 내린다? 그러니까 고온 다습이야. 그럼 생각을 할 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 식, 주 어떤 모습이 생기는지, 산업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하는 거야. 오늘은 구분 기준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열대기후도 나누면 3가지 기후 정도로 나누어져요. 자, 이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AM, AW, AF 3가지로 나누어져. 열대우림, 열대사바나, 열대몬순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건 강수량 때문에 솔직히 살짝 차이는 있어. 다음 시간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이야기는 해줄 거야. 다음 시간에. 다음 B기후입니다. 자, B는 무슨 기후? 건조기후. 자, 건조기후는 건조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기온하고 관련이 있을까? 강수하고 관련이 있을까? 강수랑 관련이 있겠지. 자, 강수량입니다. 기준은 연강수량. 자, 연강수량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내리는 강수량이야. 이 연강수량이 얼마를 넘지 못할 때냐? 숫자 500mm입니다. 500. 1년 내내 내리는 강수량이 500을 못 넘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연강수량 500, 500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
처음에 선생님이 쾌펜이라는 사람이 식생을 가지고 기후를 구분한다고 했어. 자, 식생은 뿌리 내리고 사는 친구들이랬어. 풀과 나무, 특히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500ml는 누가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거야. 나무야. 500을 넘어야 나무는 자랄 수 있어. 자, 500을 넘지 못했다라는 건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라는 것이 되는 거야. 500을 넘어야 나무가 자라고 500을 못 넘으면 자라기 힘들어. 그럼 교과서 지금 40쪽 보고 있잖아, 너희들이. 네. 39쪽 한번 봐봐. 39쪽. 39쪽 아래쪽에 보면은 마지막 시간, 저번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몽골 나올 거야. 몽골 보면은 거기 나무가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자, 나무가 안 보인다는 소리는 연 강수량이 얼마를 못 넘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500을 이 개념이 되는 거야. 500을 넘지 못하니까 나무는 못 자라는 거야. 대신 비는 조금 덜 내리니까 나무 대신 누구는 자란 거야? 풀은 자란 거야. 그래서 이 건조 기후를 두 개로 나누면 두 가지 나누어지는데 BW, BS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 참고로 이것도 중요하진 않아. 지금 여러분한테는 BW는 사막이야. B는 건조 기후고 W는 미스트라고 해서 독일의 사막, 독일어로 사막이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BS는 스텝이라고 해서 초원을 의미해. 초원. 풀 자라는 거. 풀. 그러면 사막하고 초원 중에 그나마 강수량이 많은 곳은 이거겠지. 스텝이겠지. BS겠지. 왜? 풀이라도 자라니까. 그럼 참고로 500을 두 가지로 나누려면 기준은 몇을 기준으로 나눴겠냐? 250이요. 맞아. 250을 기준으로 N은 250보다 적게 내리는 거. N은 250보다는 많이 내리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럼 건조기후의 특징은? 건조기후의 특징은? 얘들아 생각해봐. 강수량이 적어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럼 하늘에 뭐가 없다고? 구름이다. 구름이 없어. 그럼 뭐는 많이 들어온다고? 햇빛. 그러면 그나마 있는 수증기는 다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연 강수량보다 뭐가 더 많을 것이다. 연 증발량이 많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거야.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물론 다음 시간에 여기다 한 가지 특징을 더 집어넣을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요. 증발량이 많으니까 무슨 기후가 나타나는 거다?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 C기후입니다. C기후는 무슨 기후다?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 자, 온대기후도 느낌적인 느낌. 기온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강수량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기온, 온, 따뜻한 거니까. 자, 그럼 열대가 체하늘 평균 기온 18도를 넘어가야 됐어. 욕 나올 정도로 더웠어. 그럼 온대는 이것보다 따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체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보다는 낮아야 되겠어. 그치? 18보다는 낮아야 돼. 18도보다는 낮아야 돼.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는 게 아니야. 최소 이것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게 몇 도냐면 영하 3도야.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와 몇 도 사이가 되냐면 18도에서 영하 3도 사이가 되는 거야. 자,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에서 영하 3도가 되는 거야. 18에서 영하 3도. 이거 기억하기 편하게 해줄게. 너희들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욕이 이거지? 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욕하지 마삼. 와. 욕하지 마삼. 마이너스 3도. 기억하기 편하게. 욕하지 마삼.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확대해서. 저기 중국 지역 확대했는데 초록색이 온대기후란 말이야. 그럼 여기 아래쪽에 실제로 홍콩이라고 있어, 홍콩. 여기 위쪽에 이제 뭐 산둥반동 있는데 이쪽인데 두 지역이 다 온대거든? 다 온대거든? 그러면 아래쪽 지역은 겨울이 좀 뭐한 온대가 되는 거고, 좀 따뜻한 온대가 되는 거고, 위쪽 온대는 겨울이 조금 추운 온대가 되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돼. 다 같은 온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온대는 아니야.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온대기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몇 개의 계절이 존재한다?
그렇지. 4개의 계절이 존재하는 거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특히 이제 4개의 계절 중에서도 우리 몸에 체득이 되어져 있는 거. 특히 어느 계절과 어느 계절이 뚜렷하다? 여름하고 겨울이 뚜렷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의식주, 생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할 거고, 온대기후도 나누면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CFA, CFB, CS, CW 막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 그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 근데 내가 우리 사회 수업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은 못 들었겠지만 다른 반들은 다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CS라는 기후가 있어. 이게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는 친구거든. 아, 말했다. 그치? 지중해성 기후는 말했지. 이런 것들이 다 온대기후에 들어갈 거야. 그런 특징들 한 번씩 이야기해 드리겠고요. 다음에 D기후입니다. D기후는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 D기후는 냉대기후. 냉대기후도 역시 기온을 가지고 구분을 했겠지? 자, 그러면 온대보다는 더 따뜻해야 될 것 같아? 추워야 될 것 같아? 그치? 좀 더 추워야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보다 더 낮으면 되겠어? -3. 그렇지. 마이너스 3도보다, 영하 3도보다 낮으면 되겠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으면 되겠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아야 돼. 그러니까 추울 때는 영하 3도보다 낮으니까 추운 거야. 참고야, 광주는 1월달 평균 기온, 우리나라는 보통 1월이 최하늘이거든? 광주가 한 영하 1.8도 정도야. 영하 1.8도 광주가. 그럼 어디에 들어가? 온대요. 온대. 온대에 들어가지.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군 생활했던 강원도 철원은 영하 10도 정도거든? 어디에 들어가? 냉대요. 이런 식이야. 근데 냉대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춥다고 다 냉대냐? 그러면 영하 40도 떨어지면 또 냉대네? 영하 100도여도 냉대겠네? 그치? 이 기준으로만 하면은. 그래서 기준 하나를 더 넣는데 그게 뭐냐면 최난월 평균 기온이야. 자, 지금까지 다 최한월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최난월이 뭐야? 최난월. 그러면 가장 난 따뜻 월 달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를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라는 것도 엄청 중요한 친구야. 연강수량 누구만큼? 500만큼 똑같은 친구야. 뭐가 자라기 위한? 나무가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기온 10도야. 나무가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 10도. 자, 그럼 요 2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추울 때는 영하 3도보다 더 추워지는구나. 따뜻할 때는 영상 10도보다는 더 올라가는구나. 자, 아까 이야기했던 선생님 강원도처럼 겨울에는 영하 10도. 선생님 기억에 온도가 제일 낮았을 때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졌었거든. 체감 기온 말고 그냥 수은증 온도계로 영하 26도. 내가 군생활하면서 2번 떨어졌었어. 영하 13도, 14도, 15도는 평상시야. 진짜로. 근데 여름에 따뜻하면 광주보다 더 뜨거워. 수은주 온도계로 내가 있었던 철원에 제일 높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간 걸 내가 눈으로 확인했냐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했거든. 왜 그러냐면 참고로 강원도 철원이 육지 한복판에 있어. 육지 한복판에 있거든. 육지 한복판에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야. 그냥. 추울 때는 그냥 막 차가지고. 자, 그럼 생각해봐. 추울 때는 추워요. 따뜻할 때는 뜨거워요. 그러면 추울 때는 춥고 따뜻할 때는 따뜻해요. 요 2개의 차이가 어때? 커요. 참고야,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연교차라고 하거든. 연교차. 그래서 냉대기후의 특징이 뭐냐면 연교차가 크다는 게 특징이야.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 그럼 냉대기후까지는 누가 잘하는 거야? 나무가 잘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는 나무가 잘하는 친구야.
쾌펜이라는 사람이 식생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했어. 맞지?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는 친구를 보고 무슨 기후라고 하냐면 실제로 수목기후라고 해요. 수목기후. 나무가 자라는 기후라고 해서 수목기후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마지막 얘기 말했던 냉대기후. 냉대기후는 너희들이 TV 혹은 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맨날 봤었어. 옛날 어렸을 때. 뽀로로. 뽀로로가 사는 동네가 냉대기후야. 한번 생각해봐. 뽀롱뽀롱 마을이 뽀롱뽀롱 숲이 있지. 눈밭. 근데 거기에 초록색 나무 있어 없어? 없어요. 초록색 나무 있지. 네. 나무 자라고 있지. 거기가 딱 냉대기후야. 그리고 그때 뽀로로가 살던 집, 크롱이랑 같이 살던 집. 무슨 집이지? 맞지? 나무집이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알겠는가? 자, 마지막 이기후입니다. 이기후. 한대기후입니다. 한대기후. 한대기후, 이기후, 한대기후. 한대기후는 그러면 냉대보다는 더 뭐 해야 될까? 좋아요. 추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추운 거 가지고 구분을 하면 안 되고 뭐 가지고 구분하겠어? 최단. 그렇지. 최나널 평균 기온. 가장 따뜻한 달에도 몇 도를 못 넘겠어? 그치. 10도를 못 넘는 거야. 아무리 따뜻해도 10도를 못 넘는다? 그럼 누가 못 자란다? 나무가 못 자란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조기후와 한대기후를 묶으면 얘는 나무가 못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수목기후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친구 무수목기후. 그래서 케펜에 의하면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가 나누어지는 거야. 응? 자, 참고 한대기후도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면 ET, EF로 나누어져요. 한대기후도 다시 나누면 ET, EF로 나누어져요. 참고입니다. 참고. 안 적어도 돼요. ET는 따뜻할 때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냐면 0에서 10도 사이야. 0에서 10도가 된다는 소리는 잠깐 눈과 얼음이 뭐 할 수 있다? 녹을 수 있어. 자, 눈과 얼음이 녹으면 이때 누가 자라냐면 풀과 이끼 같은 친구들이 자라. 이끼. 그럼 그때 그런 이끼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돌아다니거든. 그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냐면 사슴 친구인데 좀 등치가 큰 친구야. 술록. 술록이야. 그럼 술록을 너희들이 어디서 봤느냐? 겨울왕국의 스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꼭 나오는 친구 루돌프 사슴. 사슴이 아니라 루돌프 술록이야. 그 다음 마지막 하나. 혹시 이런 만화 본 적 있나? 원피스? 초파. 걔네들이 툰드라 기후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풀과 이끼를 먹거든. 그러면 걔네들이 떼지어 다니니까 얘는 초식동물이잖아. 그냥 사람이 또 그걸 또 잡아요. 사람이 잡으면 그게 가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풀과 이끼 찾아서 옮겨다녀. 그런 생활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EF는 그러면 참고로 아무리 따뜻해도 몇 도를 못 넘는 거야? 0도를 못 넘어. 0도 미치니까 언제나 얼어있는 거지. 뭐와 뭐로만 덮여 있을까? 언제나 얼어있으니까. 눈과 얼음. 눈과 얼음이거든? 근데 얼음과 눈이라고 생각해봐. 얼음과 눈. 그걸 한자로 바꿔. 얼음, 빙, 눈, 설. 그래서 빙설이라고. 근데 언제나야. forever야, forever. 그래서 앞에 붙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영구야. 영구 빙설이에요. 영구. 영구적으로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쪽.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오늘 수업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 시간에서 잠깐만. 오늘 수업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이거를 카메라로 다시 찍어주고. 자, 판서한 내용이 이게 판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수업 못 들은 친구들은 이게 판사한 내용인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